특히 이 그리스도와 관련해서는 인제 도스토옙스키가 되게 많은 얘기를 했었고, 인제 평생을 어떻게 보면은 그리스도의 소설적 형상, 문학적 형상을 제대로 만드는 데 바쳤다라고 할 수도 있을 거예요, 유형살이 이후에 도스토옙스키는. 근데 이제 그거와 관련해서 폼비지나라고, 이 사람은 제카브리스트 였던 어떤 사람의 부인인데요. 그녀가 도스토옙스키가 유형살이를 떠날 때 성경을 줍니다. 근데 그녀한테 보내는 편지 중에 이게 되게 유명한데, 1854년에 이제 2월에 20일경에 이제 쓴 편지인데요. 여기 되게 유명한 이제 말이 있는데요. 되게 유명한 진리가 그리스도 바깥에 있다고 이제 누가 나한테 말한다 할지라도, 혹은 정말로 실제로 진리가 그리스도 밖에 있을지라도, 지스비즈는 블러브의 슈도 이스지나 분의 흐리스다 일지라도 또 문예 루츠 하즐러스브이 아스타바짜사 흐리스톰 이 니우젤리 스 이스지누이. 그렇더라도,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뭐야, 양보구문으로 해석을 해줘야 되는. 그럴지라도 나는 차라리 루치에 차라리 그리스도와 함께 머무는 게 더 좋겠다. 뉴젤리 이때는 그 영어의 대인입니다. 그러니까 챔, 러시아어로 챔, 뭐뭐보다는 이런 뜻이에요. 네가 정말로 갈 거니 뉴젤리 뜨이 뿌리조시, 네가 정말 올 거니 뉴젤리 뜨이 빠지조시, 이렇게 할 때 이제 쓰는 그 단어이기도 하지만은, 여기서는 이제 이거보다는에 더 가까워서 진리보다는 그리스도 곁에 차라리 머물겠다인데, 이게 이제 굉장히 그 도스토옙스키 소설을 이해하는데 이제 중요한 것이, 어떤 이론적인 갑론을박, 이론적인 판단, 이성적인 판단을 떠나서 영성인 거죠. 믿겠다라는 거에 신심, 이제 이런 거를 이제 표현하는데요. 그 까라마조프 할 때도 이제 많이 얘기가 되고, 제가 실제로 동영상에서도 이제 많이, 강의에서도 많이 이제 강조한 거고요. 근데 여기서 이제 그 시클롭스키가 좀 딴지를 거는 것 중에 하나가, 왜 진리하고 그리스도를 찢어 놓냐고. 그리스도 자체가 진리고, 진리 자체가 이제 진리의 어떤 종교화된, 사실 진리의 어떤 종교적으로 인격화된 존재가 그리스도인 거잖아요. 근데 이거 두 개를 분리해 놓은 것 자체가 도스토옙스키가 꼬름하다는 거를 얘기한다는 거죠. 그렇게도 또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제가 왜 지금 짧게 하나 더 찍으려고 하냐 하면은, 이제 전반적인 어떤 비평사인데요. 이게 백치가 발표가 됐을 때 그래도 반응이 좀 나쁘지는 않았던 거는 같은데, 왜냐하면 제아벌 이후에 이제 도스토옙스키는 이미 어느 정도 문단의 중심에 이제 와 있었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힘이 들어있는가, 매력적인 것도 되게 많고, 또 이 백치라는 캐릭터도 되게 훌륭하고, 모든 인물들이 아주 화려하고 현란하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다만 이들을 비추는 것은 전기불빛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되게 인공적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백치를 둘러싼 가장 큰 은근한 비판 중에 하나는 환상성, 인위적인 거,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도스토옙스키 이걸 되게 많이 의식해가지고, 백치 환상적이지 않다. 백치의 환상성은 더 깊은 어떤 리얼리티를 담보한다. 이제 이런 식으로 자꾸만 스스로를 변호하는 이제 그런 말들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에는, 그러니까 도스토옙스키의 백치가 환상적이다, 인위적이다, 인공적이다라고 이제 비판을 하는 거에 이면에는 뭐가 있냐면, 톨스토이의 전쟁과 평화가 있어요. 근데 전쟁과 평화가 제하벌 나올 때부터 이미 나오기 시작했는데, 전평이 워낙 길다 보니까 계속 나오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게 잡지에 발표되고 또 단행본으로 발표되고 이렇잖아요. 그래서 스트라우프가 이제 은근히 전평하고 이제 비교를 하면서, 전쟁과 평화는 이제 이런 식의 그 리얼리티가 있는데 이제 얘는 이제 이렇지 않다, 이런 거죠. 그거에 대해서 도스토옙스키가 68년 12월 11일에 썼네요. 스트라우프한테 보내는 편지에서, 현실과 리얼리즘에 대해 나는 우리의 리얼리스트나 우리의 비평가들과는 전혀 다른 개념을 갖고 있다. 내게 더 리얼하다. 이게 진짜 리얼리즘이다. 대다수가 거의 환상적이라고, 예외적이라고 부르는 것, 그것이 내게는 오히려 현실의 본질 자체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60년대는 이제 이렇게밖에 못 썼는데요. 나중에 이제 70년대 말에 가면은 더 멋진 말을 하나 남겨요. 나를 사람들은 심리주의자라고 부른다. 미냐 자부 프시알로검. 근데 나는 심리주의자가 아니라, 혹은 심리주의자이기보다는 리얼리스트 포이시엠 스미스리에, 더 높은 의미의 리얼리스트, 더 높은 의미의, 그러니까 리얼리즘을 고수하는 자다라는 식으로 우리 연구자들에게 일종의 이제 과제를 하나 준 거죠.
내가 이룩한 이 더 높은 의미의 리얼리즘이 뭔지 니네들이 죽도록 한번 머리를 싸매고서 풀어봐. 해서 이제 우린 또 그거 가지고 이제 논문도 쓰고 거기에 또 맞는 작품들을 많이 이제 골라서 분석을 하는데 주로 이제 우리가 거기 그 견본으로 이제 갖고 오는 작품들은 환상적인 작품들이에요. 그러니까 장편 중에서는 아무래도 백치가 제일 황당하고요. 말이 좋아 환상이고 이제 제일 황당하고 그 다음에 이제 소품격의 중편 중에서 환상적인 작품들이 있어요. 초기 것도 있지만 후기에 좀 잘 쓰게 됐을 때 이제 작가 일기에 쓴 그 작품들 크로트가야 온순한 여자 혹은 뭐 착한 여자 이렇게 번역할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쏜 스미시노브 칠라베카 우스운 인간의 꿈 이제 이런 게 있어요. 그거를 보면 이제 그 도스옙스키가 추구한 환상이라는 게 어떤 건지 그 본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보다 더 깊이 이제 탐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백치에 대해서 그래도 이제 동시대 작가 비평가들이 제법 이제 반응을 보였고 뭐 쉐드린이라든가 살티코프 시체드린이라고 옛날에 표기했는데요. 쉐드린은 그 자체가 뭔가 환상적인 그런 경향의 소설을 쓰는 작가였고 지금 국내에 가스파다 골로블요프가의 사람들이 번역이 돼 있는데 제가 그거를 수업에 한번 이제 해보고서 되게 학을 사실은 뗐어요. 그래서 아마 쉐드린을 집중적으로 읽지는 않을 건데 가장 큰 이유가 그 소설에 들어있는 너무나도 잔인한 어떤 인간 혐오, 네, 그 이제 그 여주가 이제 가족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또 가족들이 엄마나 이런 다른 가족들에 대해서 갖고 있는 그런 태도나 감정이 너무 잔인하여 리얼하게 보이지 않았던 그런 소설이었는데요. 아무튼 이제 쉐드린이 이 소설은 좀 재밌게 읽었던 것 같고 톨스토이도 이제 나름대로 높이 이제 평가를 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드 보기에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제 프랑스 사람으로서 러시아 문학을 연구를 했었는데 이 사람이 이제 그 러시아에 다시 프랑스의 이 도스옙스키 백치 이런 걸 이제 소개하고 그랬던 모양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더 길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여기까지가 이제 백치를 둘러싼 어떤 일반론 배경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작품인데 백치는 다양하게 읽을 수가 있는데 절대적으로 아름다운 인물 이게 이제 아무래도 종교적인 뉘앙스가 강하기 때문에 이거를 되게 이제 종교적인 맥락에서 읽어오는 거예요. 근데 뭔가 좀 다른 독법을 한번 취해보자 라고 해서 네 이제 다르게 조금 읽어보려고 합니다. 그거는 이제 다음 동영상에서부터 찍겠습니다.